자, 우리 로그의 기본적인 정의랑 그 다음에 성질, 뭐 공식들, 조건들 이런 거 조금 정리 좀 해볼게요. 로그 로그는 어쨌거나 지수에서 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관계 자체가 어떤 A의 X승이 B가 되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면 X를 로그 A의 B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거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A는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 3승을 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은 로그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안 되게 되냐면, 애초에 우리가 지수라는 거를 확장을 할 때 결국에는 x라는 이 부분은 지수에 해당을 하는데, 이 지수라는 녀석이 요 확장이 됨에 따라서 밑에는 제한이 생겨요. 얘가 우리 유리수 나아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지수가 확장이 됨에 따라 밑은 0보다 커야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음수인 경우에는 사실은 얘가 자연수일 때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수를 자연수일 때만 한정적으로 로그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아예 이제 밑이나 요 우변에 있는 진수가 음수인 경우는 로그를 정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조금 독특한 거는 지수랑 다른 점은 이 부분인데, A가 밑이 1일 때는 또 로그를 정의를 안 해요. 사실 밑이 1인 경우는 지수 입장에서 확장이 됐을 때는 전혀 상관은 없지, 그지?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해도 우리가 밑이 1인 거는 여전히 잘 정의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이 1인 로그를 예를 들어 로그 1에 3이라는 값을 내가 정의를 하고 싶어, 예컨대. 그럼 로그 1에 3이라는 값은 1의 x승이 3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x가 바로 넌데, 보시다시피 1의 거듭 제곱은 3이 될 수가 없죠. 요거는 그래서 불능입니다. 불능. 근데 이거는 가능하잖아. 1의 x승이 1인 거는 가능하잖아. 그럼 이제 로그 1의 1은 정의가 되느냐? 요걸 만족하려면 x가 로그 1의 1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1의 x승이 1이 되도록 하는 x는 유일하지가 않죠. 어떤 x 값이 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이 되질 않아요. 얘는 무수히 많고, 그래서 부정이라고 부르죠. 부정. 우리 1차 방정식의 해에서 이제 해가 없는 게 불능이었고, 이게 서로 포개어지는 경우가 부정이었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역시 정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게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유. 여기 기본적인 로그의 진수 조건과 밑에 대한 조건이고, 저 밑에 대한 조건과 진수 조건 자체가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로그 뭐 x 빼기 1에 여기가 뭐 5-2x, 예컨대 다음과 같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제 부등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너가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크고 너는 1이 되면 안 되고, 그 범위가 이제 나오겠죠.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은
연산상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성질에다가 밑변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공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그 A의 B, A의 C, 뭐 로그끼리 밑이 같을 때 더하면 진수끼리는 곱해진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너의 개수가 둘 다 1이 돼야 되죠. 개수가 1일 때만 이제 이렇게 된다. 개수가 1이 아니면 개수를 1로 맞춰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개수가 둘 다 1이고 밑이 서로 같고 그때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M, B의 N은 이렇게 바꿨죠. N분의 N 로그 A의 B 그리고 이것도 가능한데 임의의 로그 A의 B는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A의 N승, B의 N승. 당연하지. 어차피 N분의 N이니까 서로 같아지죠. 근데 요 방식의 장점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어. 로그 루트 2에 뭐 3루트 3이야. 자, 예컨대 이렇게 돼 있으면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제곱을 하면 된다고. 그럼 뭐가 되겠어? 로그 2에 27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이제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기상 이런 부분들이 좀 연산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변환 공식이 있었지. 밑변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밑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기본적인 밑변환 공식은 이제 요거였어요. 로그 A의 B를 새로운 밑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C의 A 로그 C의 B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거는 뭐냐면 같은 이야기인데 분수로 쓰지 않고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는 1 요걸 쓰셔도 됩니다. 마치 그 공수에서 나오는 순환식 구조처럼 A의 B, B의 C, C의 A 하면 이제 딱 1이 나오죠. 구조상 요게 좀 기억하기는 편해요. 그죠? 똑같아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로그 A의 B, 로그 C의 A가 곱해지는 거고 로그 C의 B는 로그 B의 C의 역수니까 로그 B의 C까지 딱 곱해주시면 요 식이 나온다. 요거랑 요거랑 둘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A의 로그 B의 C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지? 기억하는 사람 졸려서 어떡하죠? 뭘로 바꾸죠 이거? B의 C승? 약간 이상한데? 그죠? B의 로그 A의 C 응? 뭔 소리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거꾸로잖아. 이거잖아. 양변의 밑이 B인 로그를 취해주면 같아지죠? 양변의 밑이 B인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B의 A의 로그 B의 C는 얘가 앞으로 곱해지면서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여러분이 가장 기억을 못하는 공식 중에 하나이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끔 문제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막 관계식을 줘요. 그래 놓고 뭘 막 구해달래. 이걸 예컨대 XYZ라고 치환을 했다고 치자.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뭐 XY, YZ, ZX 이런 식으로 관계식들을 막 준단 말이야.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식을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XYZ 곱한 게 1이 된다는 걸 꼭 써야지만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마치 너네가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를 사용을 하듯이 얘도 이 세 가지 곱한 게 1이 된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연산의 속도도 조금 중요하고 정확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로그에 이거는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A의 로그 A의 B는 당연히 B가 되죠. 이거는 사실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애시당초에 로그 A의 B는 뭐였냐면 어떤 A의 X승이 B가 되게끔 하는 그때의 X를 나는 로그 A의 B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A의 로그 A의 B승은 B가 되는 거죠. 정의상 당연한 이야기고 이게 이제 조금 주의할 거는 여전히 이 앞에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들어가. 그럼 2가 되면 이제 여기가 뭐 2B가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2를 지수로 올려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주셔야 된다. 너도 역시 너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지수에 있는 요 로그 앞에 있는 개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될 것 같은데 뭘 간식을 먹자고 노래를 부르니까 뭐 하나 먹어볼까요? 응? 그냥 뭐 간단한 거 대단한 거 말고 뭐 타코야끼라든지 뭐 약간 뭐 간단한 거. 또 한 명은 자고 있고 이러니까 잠도 좀 깨울 겸.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 밑의 변환 공식까지 설명을 했고 여기 보시면 뭐 증명이 있고 뭐 나와 있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랑 로그의 성질 이런 거 이제 좀 이따 문제 풀 거고 상용 로그를 먼저 수업을 설명을 하고 할까 아니면 문제를 먼저 풀자. 문제 먼저 풀고 쉬는 시간 이후에 상용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상용 로그가 중요도는 높지 않은데 또 은근히 좀 귀찮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 가겠습니다. 1번. 다음 로그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결국에는 밑과 진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와 있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1n 빼기 24. 너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뭐 밑은 이제 어차피 2니까 괜찮은 거고 마이너스 붙여갖고 인수분해하면 근 뭐뭐 나와요? 근이 아마 38 딱 나오나요? 그럼 3하고 8 사이니까 4개 나오죠. 4개. 그죠? 얘는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쉬운 문제였고 자 2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범위 잘 잡아서 이제 정수 A 값이 이제 이 범위를 만족하도록 하는 거는 유일하게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A를 정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예요. 소연이는 어제 늦게 잤니? 원래 금요일마다 늦게 자서 응. 거의 토요일이었거든요. 항상 죽어있구나 토요일날. 금요일에 왜 늦게 자죠? 다음날 아침 숙제 하느라? 그럴 수 있지. 뭐 예컨대 뭐 LCK를 보느라 늦게 잤다는 그럴 수 있잖아. 오늘 6시에 젠티전 하죠. 젠티전. 또 발리겠죠 뭐. T1이요? T1이 발리겠죠. 요새 T1 폼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LCK는 이기는데 계속 지금 모르겠어요. 한번 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근데 T1이 훨씬 역대 기록은 훨씬 좋죠. 사실 최근에 젠지가 더 잘해서 그렇지. 선생님 근데 원래 T1 팬이라 아쉽네요. 또 약간 좀 위태위태한 맛이 있어야 또 재밌지. 옛날에는 T1이 그냥 다 이겼거든 계속. 좀 노잼이긴 했어 그때는. 계속 막 이기고만 해갖고. 우리 주인공은 위기가 있어야 또 재밌는 법이죠. A값 구했나요? A값 구해서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a가 2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2가 되면 밑이 1이 되잖아. a-1 1이 되면 안 돼요. 두 개가 아닐 텐데. 그리고 등호가 빠져야 되고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두 개 썼을 거 아니야. 밑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진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밑이 0보다 큰 거에서, 아니, 진수가 0보다 큰 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을 거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이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아니야? 근데 a는 부호가 양수돼야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4A가 그렇지. 그럼 0부터 4 사이인가? 1, 3, 9, 1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밑이? 그거 했어요. 페이커랑 더샤이랑 한 거 했어요. 그게 뭐야? 뭐 월드에서 페이커랑 더샤이랑 만난다고 했어요. 아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옛날에 롤드컵 롤챔스에 되게 재밌는 것들도 있었는데 막 1대1 미드 대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이벤트전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막 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아이스팀, 파이어팀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그 올스타즈끼리 막 국적 섞인 상태로. 근데 개웃긴 게 그 올스타인데 막 탑도 한국인, 뭐 미드도 한국인 말이죠. 결국에는 LCK야. 그랬었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밑이 0보다 크다. 밑은 1이 아니다. 두 번째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다. 여기서 살짝 주의할 거, 이런 거는 습관이 잘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a가 0이 되면 이것은 항상 0보다 큰 걸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a가 0이 돼도 괜찮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 조건상으로는 a가 0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안 된다 어쨌거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습관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래프 개형상 a는 0보다 큰 이런 개형이 돼야 되고, x축과의 관계 입장에서 판별식은 음수가 나와야 되죠. 기왕이면 짝수근의 판별식 a제곱 빼기 4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0부터 4 사이 1, 2, 3이 가능한데 1은 0이라서 안 되고 2는 1이라서 안 되고 a는 3이 되는 거죠. a가 3이 되면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가 이제 역수가 되어 있는 거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지. 그럼 로그 4에 3 들어가면 8인가? 더하기 로그 얘도 4네요. 4에 3 들어가면 얼마 나오지? 18 더하기 9 32 나오죠. 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8 곱하기 32니까 4에 4승 나오네요. 답은 4가 된다. 됐죠? 3번도 해볼까요? 3번은 어차피 어렵지는 않아. 개념상 어렵지는 아닌데 꼼꼼하게 천천히 실수 없이 잘 풀어보세요. 어차피 둘 다 A, B가 자연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자연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부정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 같은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부정방정식은 아니고 사실 이제 부등식인데 4번이 좀 더 쉽고 3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신중하게 경우를 잘 나눠서 풀어보세요. 이제 주황색이 잘 어울리네.
주황색이 생각보다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옷이. 지금 낚시할 때 입는 옷 주황색인데. 가끔 갑오징어 먹물 쏘면 이제 보색 됩니다. 보색. 그건 나름 괜찮아요. 온통 무채색의 아이들 사이에서 승재망 컬러감이 남다르네. 약간 감귤 패션이네 오늘. 그러니까. 과연 그게 맞을까? 사실 그냥 던져본 거예요. 뭘 먹어? 뭐 먹고 싶은데? 간단한 거 수업 들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죠. 중아 몇 번 나? 몇 번 나? 맞아요.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은 8 빼기 A 빼기 B 0보다 크다. 그리고 너는 1이 아니다. 는 1이 아니다. 그리고 2A 3B 빼기 AB 빼기 6이 0보다 크다. 자, 동시에 다 만족하는 A, B 순서쌍을 구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를 좀 묶는 거죠. 잘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넘겨서 묶어주는 게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AB 빼기 2A 빼기 3B 더하기 6 작다 0 A 빼기 3 B 빼기 2로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상태인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A 더하기 B를 기준으로 식을 바꿔주면 될 것 같고 넘겨주면 8보다 작죠? 그리고 7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가 사실 될 수 있는 거는 6, 5, 4, 3 기껏해야 이 정도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때 얘가 곱한 게 0보다 작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만약에 얘가 1이면 그러니까 A 빼기 3이 음수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A가 1인 경우가 있고 A가 2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A가 1이 되면 B는 3보다는 그러니까 2보다는 커야 되죠. 이쪽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즉 B가 될 수 있는 거는 3, 4, 5, 6 이건 안 되죠? 5까지 이렇게 3, 4, 5가 가능하다. 2일 때는 3, 4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이쪽이 음수인 경우에는 B가 1인 거고 너가 1이면 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얘는 4, 5가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되는 게 3개, 2개, 2개. 총 7개가 나옵니다. 따단. 이런 문제였다. 괜찮죠? 그래도 이 정도 나오면 내신에서 한 중간 정도 난이도 돼요. 쉬워 보이지만 그 정도 난이도는 됩니다. 4번. 다음 식을 잘 정리해서 로그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B 관계식이랑 BC 관계식에서 양변에 그냥 로그를 취해서 로그 값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는 K로 놓고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문자로 통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K로 놔주시면 A는 K의 3분의 1승, B는 K의 5분의 1승, C는 K의 1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밑이 다 통일이 되죠. 그럼 이제 로그 A 루트 B니까 2분의 1에 로그 A는 K의 3분의 1승, B는 K의 5분의 1승. 그럼 이런 거는 2분의 1, 3분의 1분의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5분의 3 나오죠? 10분의 3 나옵니다. B의 C제곱은 2 곱하기 로그 K의 5분의 1, K의 12분의 1. 즉 5분의 1분의 12분의 1, 12분의 5인데 2 곱하니까 6분의 5 나오죠. 12분의 5. 이렇게 더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로그의 성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로그 단원에다가 넣기는 했는데 꼭 로그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수로 바꿔서 푸셔도 되지만 지수 표현으로 밑을 일치를 시켜서 구조를 바꿔서 해결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로그로 연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로 그냥 한번 연산해보라고 준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해보라는 거야. 봐봐. 예컨대 지금 4의 X승 는 8의 Y승 는 A의 Z승 는 K라고 놓고 양변을 밑이 K인 로그를 취한다고. 밑이 K인 로그를 취해보면 이쪽은 뭐가 나오냐면 X 로그 K의 4는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밑이 K인 로그. 밑이 4인 로그가 아니라 K인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밑이 같아야지만 연산이 수월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Y 로그 K의 8이 1이죠. 마찬가지로 Z 로그 K의 A가 1입니다. 양변을 XYZ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로그 연산해 보세요. 그냥 K랑 두고 지수 내려놓는 아, 싫어. 로그 연산해 보라고, 이 자식아. 개놈 새끼. 개놈 새끼.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지수로 바꿔서 요거를 이제 식 변형을 하는 거는 풀이가 좀 더 짧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지수 변형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 변형이 잘 안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로그 연산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마치 너네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공수투를 푸는 거랑 직교좌표에다 갖다가 대입해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랑 도형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될 때는 그냥 함수에다가 좌표 연락 연립해서 어떻게든 답을 내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조금 불편해 보여도 로그 연산을 해서 이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푸는 게 충분히 가능하긴 하죠. 자, 보시면 연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x분의 3 빼기 y분의 1이 z분의 2죠. x분의 3이니까 로그 k의 3이 앞에 곱해지면 4의 3승 빼기 로그 k의 8이죠. 너가 로그 k의 z분의 2니까 a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a제곱은 8 나오죠. 이렇게.
요게 이제 로그를 이용한 연산을 한 결과이다. 그 다음에 6번은 치환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1보다 작은 두 양의 실수에 대하여 이런 게 나와 있대요. 자, 1보다 작은 두 양의 실수 밑줄. 너네가 이거를 이제 치환을 해서 풀 거라는 것 정도는 보일 거야. 그지? 치환을 한다면 뭘 치환하는 게 좋을까? 요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서로 밑이 같은 형태를 치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그 2의 x, 로그 2의 y 이런 것들을 이제 치환을 해서 같은 종류의 문자로 정리를 한다고 치자. 이거를 계산을 막 하라는 게 아니야. 항상 이후 과정에 대한 관찰을 좀 해달라고 했어. 너네가 이거를 치환을 해서 푼다고 치면 위에는 두 개의 문자, 편의상 로그 2x를 a, 로그 2의 y를 b라고 한다면 a와 b에 관한 1차식이 나와요. 맞죠? 밑에 식은 어떨까? 당연히 몇 차식이 나오겠어? 2차식이 나오겠지.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마지막에 답은 유일한데? 그렇다는 거는 뭔가 조건이 있을 거라는 거야. 내가 이 문제에 단서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해의 순서상 중에서 하나는 될 것이고 하나는 안 될 거라는 거지. 그거를 뭘 가지고 판단하게? 1보다 작다는 걸로 판단을 해요. 왜? xy가 1보다 작으면 로그 2의 xy는 어떻게 될까? 둘 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a, b는 치환을 해놓고 음수인 a, b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봐봐. 도현이 제법인데? 자, 2분의 1 a 더 빼기 b는 5 a, b는 음수 그 다음에 이게 a 더하기 4분의 1 b제곱는 7. 자, 요거를 연립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a 빼기 3분의 2 b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 못 푸는 학생은 없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치환을 하는 건데 뭐 쉬우니까 해볼까요? 6번보다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주말이 좀 더 힘든가요? 아무래도 승재는 주말에 학원 많이? 그래. 오늘은 몇 개야? 내일은? 하나? 내일은 그래도 하나구나. 준이는? 대충 합이 3개 이상이네. 도현이는? 오늘 하나 내일 오늘 하나 내일 여행이죠. 아니 원래 몇 개냐고. 하나 하나? 그래 여행 간다며. 쌤 여행 안 가요. 응? 쌤 여행 안 가요. 여행을 어떻게 가죠? 수업 재고? 네. 응. 나야 좋죠. 나쁘지 않지. 보통 여러분 시험 기간에 뭐 여러분이 좀 시험 기간 끝날 때쯤 뭐 학교를 뭐 학원 안 온다든지 이런 때 뭐 하루 이틀 쉬고 명절 때 좀 쉬고 우리 심지어 이번에 명절 되게 길었는데 별로 안 쉬었잖아. 너네도 많이 안 쉬지 않았나? 아닌가? 너네 좀 쉬었나? 선생님은 정확히 월요일 화요일만 쉬었으면 월화 그 추석 기나긴 연휴에 일요일은 원래 쉬긴 하지만 지용이도 2개? 토일? 합쳐서 2개? 수경이 새끼. 아,
왜 조건부죠? 저희가 원래 이 시간대 수업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면 녹방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아. 자, 보겠습니다. 역시 치환을 할 건데, 약간 선택의 기로죠. 선택의 기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로그 A의 2의 제곱, 로그 B의 2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로그 2의 AB랑 로그 4의 A, 로그 B의 2, 로그 2의 A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단 말이야. 뭘 치환하는 게 편할까? 로그 A의 2를 치환하는 게 편할까? 로그 2의 A를 치환하는 게 편할까? 로그 2의 A를 치환하는 게 낫죠. 왜 그럴까? 전 이해가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치환하는 편이 좀 더 유리한데 왜 그럴까? 밑이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치환을 해야 밑이 일치해서 그래요. 가급적이면 밑이 일치하게끔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치환을 합시다.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니야. 로그 A의 2랑 로그 B의 2 치환해도 당연히 나오긴 나와요. 그죠? 자, 가번은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될 거고 나번은 2분의 1 ax 요게 이제 역수가 돼버리죠. y분의 1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 로그 2의 a 2 로그 2의 a니까 너가 2x 그래서 양변에 y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xy가 나옵니다. 넘어가면 xy가 3분의 2가 나와요. 따단 이렇게 나오죠. 넘기면 2분의 3 xy는 1 그래서 xy는 3분의 2 보시다시피 합과 곱을 아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제곱분의 1 더하기 y제곱분의 1이죠. 너는 얼마이냐? 통분해서 합의 제곱에서 저거 두 개 빼면 되겠지? 즉 3분의 2의 제곱 분의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넘어간다. 자, 8번 응? 몰라? 꼭 해줘야 돼? 알았어. 모르겠어. 알아서 해볼게. 9분의 4분의 16 곱하기 3 48 빼기 44 3 33 나와. 그 다음에 8번. 자, 새 자연수고요. 이번에는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너를 구해봐라. 자연수 조건은 이제 왜 준 거냐면 우리가 요걸 일단 한번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적당히 곱해도 되고 요거를 이렇게 일단 x 2분의 x가 되겠죠? 로그 6의 3 근데 얘가 이제 지수로 그냥 올라오자. 이렇게 2분의 x승 더하기 로그 36인데 36이면 2분의 y죠? 그럼 로그 6의 2의 4분의 y가 되겠네. 너가 는 z. 자, 이 상태인데 일단은 로그끼리 합쳐줄게요. 너는 로그 6의 3의 2분의 x 2의 4분의 y 로그의 정의상 로그 6에 넣으면 이쪽은 6의 z승이죠. 이렇게. 근데 6의 z승은 2의 z승 곱하기 3의 z승이란 말이야. 근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x는 2z, y는 3z가 된다. 대입해 주시면 답은 뭐야? y는 4z죠. 대입해 주시면 8이 됩니다. 8. 이해가죠? 이게 그래서 자연수 조건을 준 이유야. 이유. 사실은 자연수 조건을 주지 않고
자연수 조건까지 안 줘도 되긴 해요. 무슨 조건만 줘도 될까? x, y, z에 대해서. 실수면 안 돼요. 유리수 조건만 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3에 A승이 2에 B승이 될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A는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로그를 취했을 때 무리수가 나와요. 무리수. 무리수랑 무리수는 서로 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A,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예컨대 3의 A승이 이제 B의 뭐 2의 1승이 됐어요. 예컨대.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면 절대로 3의 A승은 2의 1승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밑이 다른 애들끼리는 호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수끼리 서로 이제 딱 대응이 되는 그 최소 조건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자연수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유리수 조건이었어도 답은 똑같아요. 실수 조건이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연산하는 문제인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ABC 변의 마지막에 어떤 삼각형인가 밑줄. 어떤 삼각형인가. 우리 삼각함수 활용할 때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떤 삼각형인가. 어떤 삼각형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을 가지고 판단할까? 변을 가지고 판단할까? 무조건 변으로 정리해요. 이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풀이가. 무조건 변들 간의 관계로 정리를 하고 변이 서로 같은지 아니면 피타고라스 수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선생님도 모릅니다. X가 B니까 바로 그냥 C가 B. 그래? 그쵸. C가 루트 2B가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등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직각이등변, 정삼각형 뭐 요 정도 선에서 나오는데 주로 이등변이나 직각삼각형이 많이 나오긴 해요. 응? 이거 왜 6이라고 써놨지? 8번인데? 뭘까? 자, 해볼게요. 로그 연산했더니 첫 번째 식은 요게 나와. 로그 C의 루트 2B는 1. 즉, 루트 2B는 C가 나온다는 거야. 두 번째는 역시 밑이 서로 같으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A 플러스 B의 AB가 되죠. 는 2의 1 빼기 로그 A 플러스 B의 2.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좀 전개를 해서 넘길게요. 그러면 2 로그 A 플러스 B의 2니까 로그 A 플러스 B의 4죠.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돼서 4가 곱해집니다.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얘를 넘겼고 로그를 합쳐줬고 그러니 4의 B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죠. 이렇게 널 넘겨주면 인수분해가 다시 돼서 A 빼기 B의 제곱은 0이 나오더라. 그래서 A랑 B랑 같고 이등변이고 선분 길이 B가 1대 루트 2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1대 1대 루트 2. 답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로그의 정의와 관련된 아까 로그 A의 B가 B가 되는 자, 이런 걸 이제 잘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건 5, 25고 로그 5의 X 보시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려면 너를 5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되고 지수 법칙 2가 이렇게 곱해지죠? 다시 2가 지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너는 뭐가 되냐면 x 제곱이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세제곱근 루트 y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27이고 로그 3의 y니까 3의 27은 3승이니까 로그 3의 y의 6승. 너가 루트 z인데 그러면 없어지면서 y제곱 y 6승 루트 z 두 개 관계식 나오죠? x에 z를 하는 거니까 다 y로 정리를 합시다. x는 y의 6분의 1승 z는 y의 12승 x의 z면 6분의 1분의 12니까 답은 72가 나와야 되겠죠. 72는 너무 아닌 것 같아. 11번 풀어보세요. 거꾸로 해서? 그럴 수 있죠. 보통 졸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립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너무 졸립다. 어떻게 해요? 잔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졸리면 잔다는 그거는 동물이고 뭐? 아니 저 시험 기간에 지금 어. 잤어요. 그래? 그러면 시험을 보고 있다. 자,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있어. 졸리면 자? 가까운 가지고. 그래? 그럼 수능을 보고 있어. 수능을 보는데 졸립다. 한 번 더 해야죠. 어, 졸려요. 선생님이 수능 볼 때 개 졸렸는데 왜 졸렸냐면 너네 지금도 학교에 그 라지에이터라고 있니 혹시?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요새는 그 뭐냐면 그 이렇게 교실이 있으면 자, 이쪽이 창문이에요. 이쪽이 책상이 이렇게 있겠죠? 책상이 보통 우리 때는 2명씩 앉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칠판 있고 교탁 있고 이게 N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이쪽이 이제 바깥쪽 외벽. 그럼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가 있는데 너네는 요새 난로가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거야? 아니요. 여기 아 위에? 개 좋다. 우리 때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에 약간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만지면 손을 뒤어요. 일단 손을 대면 손을 뒤어. 쇠인데 그 안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뭔지는 아니? 빨간색으로 색깔 바뀌는 거. 빨간색? 뭐 아무튼 손 뒤어요. 손 대면. 그렇게 되게 위험천만한 거를 옆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그럼 이제 여기 앉은 사람은 개덥죠. 가까우니까. 얘는 좀 추워요. 여기는 좀 괜찮아. 근데 내가 수능을 보러 갔는데 자리가 여기인 거지. 겨울철 11월 달 항상 이제 중순쯤에 수능을 보는 거 알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되면 되게 춥단 말이야. 수능 때가 되면.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파카를 입을 정도. 보통은 거의 겨울철 외투를 입고 가는데 쌤도 여러 겹을 입었는데 여러 겹을 입어서 딱 갔는데 이 자리인 거야. 가장 더운 자리. 너무 덥고 졸린 거야. 뭐 수능 때 안 졸립지 않아요. 그냥 졸리면 졸려. 운전할 때도 그래. 왜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죠. 고속도로 여러분은 운전해 볼 일은 없었겠지만 가다 보면 진짜 좀 졸릴 때는 약간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런 경우가 약간 있다니까. 약간 위태로운 순간들이. 그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잖아. 나의 운전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틀면 가니까. 근데 그게 깜빡깜빡 한다니까. 그럼 이제 졸음 쉼터라고 있어갖고 거기서 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되게 졸려갖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국어가 게으려가지고 번뜩 정신이 들었죠. 이때 이제 불수능이어갖고. 우통을 벗으면 안 돼요. 우통을 벗으면 안 되냐?
글쎄요, 그게 안 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요. 벗으면 모르겠네. 근데 약간 좀 혐오 조장 이런 느낌. 근데 걷거나 응. 운동하면 편하실 문신? 네. 아, 그래. 모르겠어요. 뭐, 그 벗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능을 보는데 졸려, 개 졸려. 어떻게 할 것 같아? 버텨. 버텨? 그냥,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샤프 같은 걸 막 허벅지 찌르고 막. 막 허벅지에 막 샤프심 박히고 뭐라고? 정신적으로. 정신력으로. 그게 됐으면 잠이 안 오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은 특히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가? 그런 정신력이. 그러니까 그게 전날에, 저 옆에 있는 뜨거운 거에 손을 대면 그렇긴 하죠. 손이랑 바꾼다?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편차가 크단 말이야. 뜨겁고, 여기는 좀 괜찮고, 여기는 좀 춥고, 약간 호텔 그 온수처럼, 막, 그죠? 극단적이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운전할 때 가끔 졸릴 때가 있는데, 그럼 막 이제 스스로 따귀를 때리면서 막 올 때도 있고, 노래 부르면서 올 때도 있고, 전화하면서 올 때도 있고, 뭐 이리저리 해봐도 근데 사실, 영 졸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졸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원래 졸린 거는 머리로 가는 혈류가 좀 개선이 되면 좀 낫대. 그러니까 머리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하면 좀 그렇대요. 예컨대 환기를 시키면 좀 괜찮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먹으면 이제 혈액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식곤증이 생기는 겁니다. 더더욱 안 되겠죠? 자, 뭐 먹을지 생각해 볼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거는 그 어깨에다가 거는 그 약간 그 어깨 마사지 기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어깨에다 걸어주면 잠이 깨지 않을까? 그런 거 약간 홈쇼핑에서 한 8만 원 정도에 파는 거 있어. 20분 정도 졸면 갑자기 정신이 들죠. 아니죠. 보통 쉬는 시간 종치면 정신이 확 들어요. 나는 그랬어. 자, 볼게요. 일단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는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GPT한테 심지어 물어봤다. 내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자꾸 졸려 하는데 애들이 잠을 어떻게 하면 좀 깨워주세요. 애들 때려야 되나? 내 말을 물어봤거든 GPT한테. 근데 뭐 폭력은 뭐 옳지 않고 뭐 조금 하면서 차라리 교실 환기를 하면 뭐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뭐 아이들이 잠을 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환기를 했구나.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환기를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 막 아니야? 나 때는 그랬는데. 네. 수업하다가 창문을 열 일이 사실 잘 없어서 환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마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돈을 사겠어? 아니 내 돈을 사지 무슨 소리야? 저기 뒤에 있는 거 저것 서서 든 저것도 내가 산 거야. 저 둘 다 내 거야 저거. 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톤이 조용조용한 걸로 치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조용조용한 편이야. 나도 막 왜 되게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업앤다운이. 예를 들면 이태경 선생님 되게 좀 강렬하시죠. 근데 나는 성향상 잘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기해야 되는데 어렵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줍시다. 너의 알파. 그럼 이제 요 로그 연산법칙상 더한 거니까 곱하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너가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양수 K를 구하고 싶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요. 알파 베타는 K죠. 그러니 K는 미친 4의 2분의 1승 다 했죠? 그 다음에 12번 너무 하기 싫게 생겼죠? 그래도 해야겠죠? 하지 말까? 너무 귀찮게 생겼는데? 그래도 해볼까?
13번 하겠습니다. 기니 오늘따라 하기 싫네요. 13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13번 조금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는 13번이 약간 어려운데 요 정수가 얼마가 될지 일단 찾으셔야 돼요. 정수 n이 특정이 되거든. 정수를 특정하는 방법은 로그의 상태에서 지수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3의 n승보다는 36이 크거나 같고 3의 n 플러스 1승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n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n 값이 3이라는 것을 얻으시면 x 빼기 로그 3의 36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x의 최소값인 알파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조금 그러니까 어떤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는 다니야 신발 끈 풀렸다. 아 진짜? 그거 약간 인스타그램에 보면 막 절대 안 풀리게 신발 끈 묶기 막 있던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제가 먹다가 진짜 안 풀려가지고 응. 신발 버리는 거. 아 진짜? 끈이 안 풀려서 신발을 버린 적이 있다고? 그거 좀 이상한데? 뭐지? 끈을 자른 다음에 새 끈으로 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극단적이다. 신발 끈이 안 풀리니 신발을 버리겠다. 정말 신발 끈이 안 풀려서 발목을 자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데? 신발을 버린다고? 신박한데? 선생님은 이제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당연히 맞췄겠죠? 결혼 반지를 맞췄는데 닥치세요. 자, 그래서 결혼 반지가 어느 순간부터 내 왼손 아니 안 들어가지 않죠. 왜냐면 결혼 반지라는 건 빼지 않거든. 원래 결혼 반지라는 거는 나의 몸의 일부처럼 계속 이제 약간 귀속 아이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왼손 약지에 귀속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에 비해 반지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곧 위태로울 수 있겠다. 이게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에 이제 빼놓고 거의 모셔놨는데. 그래도 되죠. 귀찮잖아. 뭘 늘려요? 원래 마음은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이 있긴 했어. 약간 너네가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듯이 나도 그런 마음을 갖긴 하거든. 근데 불과 며칠이 지나면 이제 눈 녹듯 사라지죠. 살을 왜 안 빼느냐? 여러분이 보기엔 증가함수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지금 현재로서는. 증가하다가 지금 상수함수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한 3, 4년은 된 거 같아요. 3, 4, 5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와이프랑 연애를 하던 시기가 있어요. 연애. 요게 이제 언제냐면 2015년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근데 요때 내가 약간 몸무게가 이러고 있었어요. 요때가 한 86 정도? 이 정도? 심지어 이때는 헬창이었기 때문에 그게 좋았죠. 체지방률이라든지 어떤 골격근 양이라든지 이게 좀 양호했어요, 상당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사진 와이프한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약간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연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증가를 했느냐? 일단은 와이프는 체격이 되게 작아요. 체구가 작고 키가 본인 피셜 153이라는데 152입니다. 선생님 항상 152라고 얘기해요. 몸무게는 40 언저리예요. 40이 안 나갈 때도 있고 아무튼 되게 뿌띠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죠? 나는 182에 여기가 이때 당시엔 86이었는데 그럼 단순 비교만 해도 2배 이상이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면 2인분을 시키면 나는 정말 1인분만 먹고 싶었어. 근데 얘가 0.5만 먹는 거야. 근데 어릴 적에 이제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음식을 절대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만큼이 계속 이제 증가분이 남아서 증가함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사실 결혼할 때 조금 약간 위기감을 느껴서 약간 이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한 90 정도?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먹어서 이게 한 100, 한 2? 이렇게 열심히 이제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상수함수예요. 약간 물론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PT 끊었고 PT 그만두고 PT 끊었고 PT 그만두고 약간 이런 구간들이 잠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이제 1년 만에. 응? 1년 만에. 왜 1년 만에 결혼했냐? 그 전에 한 10년 정도 친구였어요. 10년 지기 친구.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증가함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함수입니다. 그 정도 돼요. 뭐 밥 많이 먹으면 103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시면 n값이 이제 3이 되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3의 n승 36 3의 n 플러스 1승 36은 3의 4승과 3의 3승 사이에 있으니까 n값은 이제 3이 되고 n값이 3이 되면 x 빼기 로고 3의 36이 정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밑을 바꿔서 요걸로 바꿔줍시다. 요거 3의 x승 나누기 36 이렇게 되겠죠? 는 정수가 되는 양의 실수 x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고 자, 요게 이제 정수가 나오려면 요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의 거듭제곱이 나와야 되죠. 이거 자체가 너가 3의 n승 그러니까 3의 n승 정수 n이라고 합시다. 그러니 3의 x승은 3의 n승 곱하기 36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양의 실수 x의 최소니까 너가 최소의 양수가 된다는 거는 최대한 작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n값이 정수 중에서도 정확히 누가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면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너네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니? 로그 3에 36이라는 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너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더하기 소수 부분이 있을 거라고 걔를 그냥 알파라고 쓰세요. 여기서 알파라고 썼나? 알파라고 썼네. 뭐 K라고 쓰겠습니다. 자, K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값. 즉, 이 값은 3점 얼마라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내가 X에서 로그 3의 36을 뺐을 때 정수가 나온다는 거는 너랑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소수 부분이 일치해야 돼요, 사실은. 즉, 우리 X라는 거는 소수 부분이 일치하는 그러한 양수 중에서 최소인 게 바로 누구냐면 사실은 K가 된다고. 사실은 K가 알파인 거예요. 우리는 알파에서 3 더하기 알파를 빼면 마이너스 3인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로그끼리 어떤 숫자끼리 뺐을 때 정수가 나온다는 거는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보통.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알파인데 알파는 너가 넘어가서 로그 3의 36 빼기 3이죠. 빼기 3이니까 27. 너가 알파가 된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에 알파 더하기 1이면 3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9가 되겠지? 약분되니까 4가 되겠지? 즉 알파 더하기는 로그 3의 4예요. 분의 n이 3이죠. 3. 이렇게. 근데 너는 3 곱하기 로그 4의 3이지. 밑과 진수를 바꾸고 역수를 취해줬어요. 역수를 취할 때 주의할 거는 3도 같이 역수를 취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3은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얘만 역수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지? 3의 3승이고 4의 로그 4의 3승이니까 27이 되는 뭐 이런 문제였고 14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날이 좀 추우니까 좀 따뜻한 걸로. 뭐? 어묵. 뭐. 자, fx는 어묵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윤이 의견 중에서 오랜만에 나쁘지 않네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의견만 제시해서. 자, 이렇게 생겼는데 통분해서 올릴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이 상태에서 2분의 1 앞으로 뺄까요? 로그 a에 너가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 로그끼리 나눴다는 건 로그끼리 빼는 거죠. 1부터 39까지 넣어서 이제 쭉 더할 건데 그러면 2분의 1에 괄호 열고 로그 a에 처음에 1 들어가면 5 빼기 로그 a에 3 더하기 2 들어가면 7 빼기 로그 a에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날아가겠지. 마지막에 39가 들어가면 로그 a에 39 들어가면 얼마니? 81인가? 빼기 로그 a에 79까지. 자, 그러면 어디가 없어지냐면 너랑 없어지고 너랑 없어지고 쭉쭉쭉 없어져서 얘까지 없어지고 요렇게 두 개가 남습니다. 로그 a에 27 되는 거 맞죠? 로그 a에 27이 이쪽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가 돼야 되죠. a제곱은 27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답은 3 루트 3이 된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어묵을 파는 데가 있을까? 다음은 뭐 하는 데죠? 아, 7살 때. 편차가 크구나. 상용 로그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수 부분은 자릿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얘는 숫자 열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릿수와 관련된 정수 부분은 내신에는 일단은 둘 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내신에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와요. 뭐 약간 이런 거라서 중요도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내신에 나오는 거는 뭐 상용 로그 표를 보고 상용 로그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용 로그 뭐 값을 몇 개를 주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15번 같은 게 이제 내신 문제라는 거죠. 15번 같은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그래서 상용 로그 파트는 사실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 소수 부분과 관련된 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선행 때는 굳이 안 배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너네가 잘 기억도 못할 뿐더러 수능과 내신에 잘 안 나와요. 그럼 대체 이거를 왜 공부를 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지금은 배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저걸 언제 배워야 되냐면 너네가 고등학교를 갔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대수를 할 일이 있어. 근데 내신 때 저게 나오기 시작을 해 갑자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안 나오던 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오던 것도 안 나오는 마당에. 근데 그때 되면 사실 보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특이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숫자열의 구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로그 2라는 녀석이 있어. 예컨대 로그 2는 0.3010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로그 2뿐만 아니라 로그 2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1 더하기 로그 2이기 때문에 얘는 역시 1 더하기 0.301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숫자열의 구성이 같다고. 소수 부분이 같다고. 예를 들면 로그 6.3이 있고 로그 6300이 있어. 자, 이 둘은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고. 왜 소수 부분이 일치하느냐? 6, 3, 6, 3 숫자열이 일치하죠. 그러면 소수 부분이 일치해. 요 정도 상식만 있으면 뭐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뭐 소수점 안에 무슨 첫 번째 자릿수가 뭐가 되느니 막 이런 최고 자릿수 값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부터는 이제 요새는 사실 내신에 잘 안 나오는 이야기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고 상용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라는 거 정도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상용 로그가 왜 밑이 10인 로그냐면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수 혹은 아주 작은 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밑이 10인 로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천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물, 화학 이런 분야들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에서 상용 로그가 사용되는 개념이 뭐가 있게? 뭔지 알았는데 연 pH. 맞아요. pH입니다. 산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pH가 10에 뭐 마이너스 해갖고 뭐 이제 거듭제곱 형태로 이제 마이너스 로그 산소 이온 농도 이렇게 해갖고 그 수소 이온 농도로 되어 있는데 몰농도를 가지고 이제 표기가 되고요. 그게 이제 7일 때가 딱 중성 뭐 해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상용 로그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 상용 로그는 요 어떤 자연과학 분야에 사용이 되게 많이 됩니다. 뭐 미적분 툴을 하시게 되면 요 자연 로그라는 녀석도 있긴 한데 걔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뒤에 실생활의 활용 부분 할 때 사용 로그 조금 문제 몇 개 더 풀 거고 정수 부분이 이제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요거 두 가지만 이제 보셔도 자 로그 2랑 로그 20의 차이는 정확히 이 부분 기준에서는 10배 차이죠. 10의 1승이 곱해진다는 것은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더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1만큼 커졌더니 이 자릿수는 한 자리가 늘어났어. 왜냐면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n자릿수가 되면 정수 부분이 n이 되면 n 더하기 1 자리의 수가 됩니다. 물론 이 n 더하기 1 자리의 수는 요 자연수 부분만 그 소수점 아랫부분은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용 로그 547.23이 있어. 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너의 상용 로그 값은 세 자릿수잖아. 이 부분이 세 자릿수라고. 세 자리니까 정수 부분은 2가 됩니다. 더하기 알파. 얘는 소수 부분이라는 거죠.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어쨌거나 2점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왜 2점 얼마가 나오겠어? 우리가 상용 로그 값은 언제 2가 돼? 정확히 100일 때. 10의 제곱인 100일 때가 정확히 상용 로그 값이 2가 나오고 언제 3이 나오냐면 10의 3승인 1000일 때. 근데 547.23은 100보다는 커나 같고 1000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2보다는 커나 같고 3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2점 얼마니까 정수 부분이 이제 2가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고 요게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뭐 로그 0.002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로그 0.002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 사이에 있냐면 0.002는 0.001보단 커나 같고 0.01보단 작죠. 그죠? 로그 값 입장에서는 뭐보단 커나 같냐면 마이너스 3보단 커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너의 정수 부분 누가 되냐면 항상 이쪽이 됩니다. 너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구나. 이렇게. 자, 이때 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왜 마이너스 3이 나왔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최초로 나왔죠. 그래서 요 0.002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을 더하는 반면에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만약에 정수 부분이 얘가 지금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은 n이 되면 마이너스 n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나마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거 잘 안 나오고요. 이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잘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됐죠?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풀다 보면 오지 않을까? 여러분이 늦게 오면 싫어할 것 같아서 1,000원 더 내고 한 집 배달로 시켰으니까 금방 오지 않을까? 자, 15번 볼게요. 로그 5.18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때 너를 구해봐라. 로그 5.18과 로그 51.8과 로그 518과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를 치환을 합시다. K라고 놓으면 얘는 K 더하기 1이고 얘는 K 더하기 2가 되죠.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51.8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K 플러스 2 빼기 K 플러스 2 얼마 나와요? 정확히 K 나오는 거 맞나요? 답은 그래서 0.7143 똑같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고 16번 일단 별표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로그 가지고 로그 표현하기인데 요거는 사실 상용 로그 단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얘는 밑이 이제 10인 로그라서 여기다 넣어놓긴 했고 이거는 유형 자체가 정말 잘 나옵니다. 얘는 되게 다양하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얘는 한 중간 난이도 정도? 중간보다 약간 쉬운 정도? 기준이 되는 거는 로그 15에 60을 여러분이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치로 통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미치든. 근데 얘는 지금 A랑 B를 미치 10인 상용 로그로 통일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도 미치 10인 상용 로그로 로그 15에 60을 밑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A, B로 표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위에서 A가 없어질까요? A가 없어졌다고? 어디서? 분자에서? 없어지지 않을 텐데? 1번 나와요? 어디까지 왔나? 걸어서 올 수 있죠. 왜냐면 20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 어디에요? 심지어 거의 다 왔어요. 오, 노. 저 소리인가 보다. 오마댕에서 시켰습니다. 오마댕 혹시 어딘지 알아요? 난 안 먹어봤어요. 자, 풀어볼게요. 로그 15분의 로그 60인데, 그럼 요게 이제 로그 3이랑 로그 5로 쪼개지는데,
상용 로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로그 5라는 거는 항상 1-로그 2로 쓴다는 거.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 있죠. 이거는 10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로그 2 로그 3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분자는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된다. 답은 1번이 된다. 넘어간다. 17번 봅시다. 자, a라는 값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은 걸로 봐서 n은 얼마일까? n은 2가 되겠죠. 즉 로그 a는 2 더하기 알파인 상황. 이때 다음 x에 대한 방정식 너의 서로 다른 두 근이 n과 알파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봐라. 지금 두 근이 n과 알파라는 거는 애초에 얘가 실근이라는 소리 아니야? 2가? 즉 2를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3, 2의 제곱 빼기 2, k 플러스 2는 0. 너가 너의 하나의 근이 된다. 대입하면 k 값 바로 나오죠. 그죠? 넘어가서 18번은 좀 쉬우니까 넘어가고 19번 한번 해보세요. 19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 자릿수 구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수 부분의 범위예요. 소수 부분의 범위.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습니다. 왠지 왔을 것 같은데? 문 앞에 두고 가지 않았을까? 이건 무슨 소리야? 그래? 여러분 푸는 동안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뎅 불면 맛 없으니까. 여기 있다. 선생님 인당 2개를 시켰으니 2개씩 드세요. 근데 한 통에다 준 것 같은데? 열받네. 종이컵 갖고 와야겠다. 예, 너는 풀고 계세요. 한 통에다 여러 개씩 줬네. 풀고 있어. 혹시 19번 풀었으면 20번도 푸세요. 종이컵 갖고 와. 그래? 그럴 줄 알고 선생님 건 안 시켰어요. 누군가 안 먹으면 내가 먹으려고. 기가 막혔죠? 2명이 안 먹으면 선생님 4개 먹으면 돼요. 여러분이 19번을 푸는 속도가 빠를까요? 내가 이거를 나눠주는 속도가 빠를까요? 물론 그렇겠죠. 이렇게 많이 나지? 하나에 오뎅이 2개씩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 꼬불꼬불한 거 그거 아니에요? 꼬불꼬불한 그럼 딱히 꼬불꼬불해 보이진 않는데? 직선이. 간장 없어요? 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될까? 간장도 주시면 좋을 것 그래? 하나에 2개 넣어도 되겠다. 같아요. 좀 좁은가? 괜찮은 것 같죠? 국물도 넣어줄게. 쳐다보지 말고 풀어. 이걸 왜 쳐다보고 있어? 뭐 좋다고 쳐다보고 있어.
간장은 그냥 위에다 뿌려줄게요. 그럼 국물에 섞여들어. 주는 대로 쳐먹으세요. 간장이 이거 하나 있어. 내가 봤을 때 너 말고는 간장을 꼭 달라고 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아. 저도 간장 먹을래요. 개놈 새끼. 한테 먹는데. 풀었어 그래서? 잘 나와. 접근했어요, 접근. 계산이 조금 필요해요. 계산이 좀 약간 복잡해요. 답은 나도 모르겠는데. 얼마더라? 한 자리 자연스럽던 것 같은데. 한 자리요. 아닌가? 많이 아니었어요. 두 자리인가? 19번이지? 궁금하면 봐줄게. 야? 한 자리 자연스럽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한 자리 자연스러워. 여러분이 연산을 뭔가 잘못한 겁니다. 안타깝네요. 간장을 하나에다가 모아서 거기다 놓고 필요한 사람만 찍어 먹으라고 했다. 나쁘지 않은데? 뭔가 오뎅이라는 메뉴 선정이 나쁘지 않다. 제가 똑똑해서 그래요. 스스로도 개소리인 건 알고 있죠. 오뎅이라는 메뉴 선정과 똑똑함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 넘친다. 넘칠 것 같으니까 조용히 좀 해. 간장, 안 넘쳐 안 넘쳐. 간장. 그래. 종이컵 하나 왜? 넣어가지고 찍어. 19번 풀었으면 20번도 푸세요. 19번 틀렸으면 다시 푸세요. 못 풀었어요. 아니야, 풀 수 있어. 한 자리가 넣을 수 있어. 한 자리 나와요. 왜냐면 하나가 x 7승인가? 또 하나가 y가 8승인가? 뭐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이잖아. 7이랑 8로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그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가 넣는 왜냐면 x, y를 구하는 거니까. 그니까요. 그러니까 X가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형 로그를? 응, 맞아요. 맞는데? 한 자리 나올 수밖에 없는데? 22에서 7자리. 그러니까 답이 1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 자리 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야. 답이 한 자리 숫자가 나온다고. 지금 찍고 있어요. 한 자리의 숫자.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게 뭐 1, 2, 3, 4 그치 답의 수 답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뭔 소리예요? 오늘 몰랐습니다. 한 자리 숫자였고요. 1, 2, 3, 4, 5, 6, 7, 8, 9 중에 있다. 그치 답이 1, 2, 3, 4, 5, 6, 7, 8, 9 중에 있다. 맞아요. 정확해요. 젓가락 없어요? 있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젓가락 인원수대로 없거든.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간장을 찍어 먹어야지. 잘 들고 배워 먹으면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 알았어. 됩니다. 쌤 딸 몇 살이에요? 9살. 야, 젓가락이 인원수대로는 없고 한 장만 줘도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안 될까? 네. 혹은 그냥 들어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눠줄게. 자, 엎을 것 같은데. 뭐가? 이거 엎을 것 같아. 옆에서 찍어. 너 수업 때 맨날 먹지 않았냐, 네가? 맞죠? 그지? 다시 찍어 드세요. 젓가락이 남았네? 안에 치즈가 들었어요. 응, 알아요. 치즈 들은 걸 시켰으니까. 자, 먹으면서 들으세요. 봅시다. 19번. 그래서 답은 몇 자리죠? 8자리. 탈락? 세 자리. 세 자리입니다. 세 자리. 아, 세 자리예요. 자, 왜 세 자리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구하려면 이 숫자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x7승이랑 y8승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x7승은 10자리려면 9 더하기 알파라고 써주시고 y8승은 11 더하기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 둘을 바탕으로 로그 x랑 로그 y를 구할 건데 혹시 국물이 더 먹고 싶으면 앞에 국물 남았으니까 리필해 가세요. 7분의 9 더하기 알파 여기가 8분의 11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로그 xy의 경우 둘을 더한 값이 된다고. 통분을 해야 되겠죠. 56분의 계산 조금 복잡하다고 했죠. 곱하면 77 곱하면 72 더하기 8알파 여기까지 했는데 더하기 7베타. 자, 요렇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알파 베타는 0과 1 사이 값이거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분자인 요거는 얘가 지금 요만큼 더하면 얼마냐면 149죠. 그러니까 요거는 149보다는 좀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냐면 얘네가 둘 다 1일 때보다는 작아. 15를 더하면 164가 되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56에다가 3을 곱하면 168이 나와. 즉 얘는 얼마냐면 2점 얼마라는 거야. 자, 정수 부분이 2라는 소리는 xy는 몇 자리 자연수가 되냐면 3자리 자연수라는 거죠. 이게 아마 블랙라벨에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 모양. 이 정도 난이도야 딱. 됐어? 이게 계산이 귀찮아. 하지만 뭐 할만하다. 그 다음에 두 양수 x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x값의 곱을 구해봐라. PQ는 자연수이고 뭐 로그 2는 0.301로 계산한대. 자, 일단 로그 y를 줬어. 로그 y 같은 경우에는 2.699인 걸로 봐서는 3에서 얘를 빼면 되죠. 3 빼기 0.301 그러니까 y는 얼마냐면 얼마지? 10의 3승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500이 됩니다. 짠. 두 번째, 로그 x는 0부터 9 사이에 있으면서 로그 x 빼기 로그 y는 자연수이다. 자, 로그 값끼리 뺐는데 자연수가 나왔지. 정수가 나오면 소수 부분만 일치하면 돼.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소수 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로그 x가 값이 좀 더 커야 돼요. 그죠? 예컨대 로그 y가 0.3이면 로그 x는 1.3, 2.3, 3.3 이런 게 된다고. 아무런 0.3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y가 지금 500이고 로그 y가 2.699라는 거는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거는 3.699, 4.699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지? 근데 마지막에 로그 x는 0부터 9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거는 8.699까지가 가능하다고. 요게 가능해요. 자, 요거는 0.699가 로그 5거든. 5. 그러면 요렇게 되면 얘는 10에 3승 곱하기 5인 거고 얘는 10에 4승 곱하기 5인 거고 땡땡땡 10에 8승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x값의 곱은 10에 3승부터 8승까지 곱하기 5가 몇 개냐면 몇 개야? 3부터 8까지니까 6개겠죠. 짠! 이렇게. 요게 x값의 곱이에요. 정리하면 끝. 얘도 조금 복잡하죠? 개념상 어렵진 않은데. 넘어간다. 오! 21번에 딱 뭐가 나와요? pH가 나오죠. 그죠? pH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 쪽 관련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천문학에서 나오는 절대 등급과 상대 등급
이렇게 두 개만 21, 23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시간 관계상 내가 할게. 자, 어떤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 몰을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대괄호 H 플러스로 표현을 한대요. pH라는 거는 마이너스의 로그 H 수소이온 농도가 되고 pH 값이 4인 거랑 pH 값이 5인 거를 2리터, 3리터를 섞은 다음에 너의 용액의 pH를 구해봐라. 자, pH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소이온의 농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 그지? 그럼 여러분은 농도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을 섞었을 때 혼합 용액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니에 대한 이야기야,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pH가 4짜리인 용액 A는 A의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될까? pH가 4라고 해서 농도가 4는 아니야. 상용 로그 값이 4인 거야. 얼마가 돼야 돼? 너를 HA라고 부른다면 얼마가 되면 돼요? pH가 4가 되면? 4는 마이너스 로그 너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 요거 이해가? A의 농도? B의 농도는 뭐겠어? 얘는 5짜리야. 똑같아.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4랑 5를 가지고 섞어서 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4승이랑 10의 마이너스 5승을 가지고 농도 계산을 한다는 거야. 각각 몇 리터냐면 2리터랑 3리터죠. 그럼 요거에다가 2를 곱하고 요거에다가 3을 곱하고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이게 혼합 용액인 그 용액의 요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너가 23 10에 마이너스 5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요거는 10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20이라고 쓸 수 있거든. 이렇게. 그죠? 똑같죠? 23개. 5분의 3. 그럼 넌 4.6 되지?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거 상용 로그 값 취해준다. 로그.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 로그 4.6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자, 근데 로그 4.6은 0.66에다가 마이너스 5 앞에 마이너스 답은 4.34가 되지. 답은 3번에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21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농도식에 대한 계산할 줄 아는 거, 상용 로그 연산, 그다음 pH에 대한 약간의 이해 이런 거 이제 내신에서 나오면 애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 문제였다. 23번 니네가 풀어봐라. 주구하기 천체 있잖아. 진짜 배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요 육안으로 보이는 밝기가 겉보기 등급, 그냥 정말로 눈으로 보이는 등급,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같은 거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밝기가 절대 등급이라는 건데, 지구에서 천체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사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대요. 요게 지금 절대 등급, 이쪽이 겉보기 등급. 로그 5 로그 R. 지금 요 관계식이 시리우스에 대한 거랑 북극성에 대한 거랑 두 가지를 식을 쓸 거고, 마지막에 각각의 거리가 이제 몇 배가 되는지, 시리우스를 편의상 A, 북극성을 B라고 합시다. 그래서 M, A가 있고 이렇게 B에 대한 식이 똑같이 있는 거죠. 자, A에 대한 식 써볼게. 시리우스는 겉보기가 마이너스 1.5, 절대 등급이 1.4야. 그러면 얘가 1.4고 얘가 마이너스 1.5예요. RA.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북극성 가지고 쓸 건데 북극성은 절대가 마이너스 3.6이고 겉보기는 2등급 2.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뭘 구하고 싶냐면 북극성까지의 거리인 R, B는 R, A의 몇 배인가? 즉 R, B는 K 곱하기 R, A다. 즉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K는 R, A분의 R, B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너네가 이 두 식을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나눈다고 식을? 왜요? 빼겠죠. 왜? 로그끼리는 빼야 나눠지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연산을 해야지 이걸 나누면 어떻게 풉니까 문제를. 자 그래서 이거를 뺍니다. 노동. 자 이런 거 막 내가 산수했다. 아쉽습니다. 왜? 어차피 날라갑니다. 그죠? 빼면 5 빼면 마 3.5 빼면 너가 5로 묶이고 로그 정확히 RB만 나누기 RA가 남아요. 자, 내가 궁금한 거는 이 녀석을 알고 싶다. 그럼 이제 샥 넘겨서 5로 샥 나누면 얼마나? 1.7일 텐데. 그러니 상용 로그표를 줬지. 1.7이 되는 상용 로그 값을 구해보시면 1.7은 없지만 누구는 있어? 0.7이 있죠. 언제가 0.7이야? 5.01일 때가 0.7이야. 그럼 이 값은 뭘까? 50.1. 이렇게 끝. 이런 문제라고. 개 쉽잖아. 연산 딱 빼세만 하면 나오는데. 아쉽네요. 넘어갑니다. 안 돼요. 25번 풀고 가겠습니다. 25번 딱 하나 풀고 갈게요. 딱 봐도 쉬워 보이죠?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25번 맞히면 바로 보내겠습니다. 25번 맞힌 학생은 바로 보내줄게요. 설명을 해줘야죠. 한 명을 맞히면 맞힌 애는 가고 나머지는 설명 듣고 가고. 어때? 지금 설명을 하는 게 풀어보세요 일단. 힌트를 하나 줄게. 여기를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세 번째 줄 밑줄. 예를 들어 밑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딱 밑줄 치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뭐라고 쓰면 될까, 도윤아? 어려운 문제라고 써주세요. 어려운 문제. 진짜라니까. 야, 장담하는데 너네가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준 것들은 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운 문제냐면 너무 쉽게 생겼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주면 아니지. 예를 안 들어주면 너네가 풀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난이도를 낮춰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주면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반대로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는데 문제에서 예를 안 들어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너네가 예를 들어야겠지. 예를 들면 쉬워지니까 문제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야 이게. 진짜라니까? 자, 문제에서 예를 들어줬죠. 예를 들어 F2는 14래. 왜 F2가 14일까? 로그 2의 x제곱이 유리수가 되는 절대값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는 어떤 게 가능할까? 2의 배수 말고 2의 거듭제곱 같은 게 가능한데 그냥 거듭제곱일까? 아니죠. 예를 들면 x가 어떤 것도 돼도 괜찮아? 2의 2분의 1승 같은 것도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가 유리수죠. 아니지. 이 값이 유리수인 거죠. 그래 봐봐. 로그 2의 x제곱이 유리수래. 유리수가 되는 x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x.
근데 절대값 x죠. 100보다 작은. 그러면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x제곱이 2의 유리수승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제곱을 해서 2의 유리수승이 됐다는 거는, 그리고 어차피 x가, 절대값 x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어차피 뭐가 되겠어? 너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야 돼요. 즉 x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어떤 게 돼? 뿔마 2 뿔마 2의 제곱 뿔마 2의 3승 땡땡땡 뿔마 2의 몇 승까지? 6승까지. 그럼 몇 개나? 14개. 아쉽지 않나? 왜 이럴까? 왜냐면 그 너무 생각. 아, 맞아요. 2의 0승 빼먹었죠?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봐봐. F3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구조가. 풀마 3의 0승. 풀마 3의 1승. 풀마 3의 몇 승까지? 너무 좋아해. 4승까지. 이거 몇 개야? 5개. 뭐라고? 10개. 10개죠, 10개. 18. 잘 봐. F3일 때가 이 원소의 개수가 10개예요. F9는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2개. 아니 6개. 6개. 과연 그럴까? 아 3의 0을 2번. 잘 봐. 2의 유리수승인 거가 요게 된 거고 3의 유리수승인 게 요게 된 거야. 근데 야 9의 유리수승이라고 해서 너랑 차이가 있게 없게? 있어요. 9의 유리수승은 당연히 3의 유리수승이기도 한 거 아니야? 2 곱하기 유리수 아니야? 유리수. 즉 밑이 3인 거랑 밑이 9인 거는 실질적인 상황에서의 차이가 없고 답은 끝. 그런 문제예요.